비약적 용서. 특별한 관계를 통합된 관계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값진 선물은 아마도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일 것이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지금껏 용서라는 말로 이해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띈다. 일상적으로 쓰는 용서라는 말은 에고 차원의 용서이다. 우리가 맨 처음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이 비난과 처벌을 받을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비난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그 다음으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더욱 특별하게 혹은 우월하게 바라본다. 에고의 관점이 가진 문제는 죄 지은 이를 에고가 비난하고 있으며 그의 죄를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그 죄를 용서하는데 이렇게 용서함으로써 에고는 우리를 힘없고 결백한 희생양이라고 여겨 더 우월한 지위에 놓는다. 다시 한번 에고는 분리하고 판단한다. 이것이 에고의 용서이다. 비약적 용서라는 말은 게리 레너드가 새로운 개념의 용서라는 매우 변형적인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쓴 말이다. 이러한 용서는 보편적 영감에 힘이 깃들어 있는 기적의 동력이다. 만일 작은 생각 하나가 오랜 세월 키워온 고통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고 즉시 영원한 하나됨의 상태를 가져다 준다면 그 작은 생각은 다름 아닌 참된 용서일 것이다. 비약적 용서를 실천할 때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요, 하나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대개 후자는 겉보기로는 누군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된다. 비약적 용서는 에고의 망상 너머를 보며 그곳에 있는 유일한 현실, 즉 죄란 사랑에 대한 요청이며 그렇기에 사랑의 반응을 받아야 되는 것임을 인정한다. 애초에 이것에 어떤 죄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깨달으라고 요구한다. 죄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에고의 무지로 인한 잘못이 있었을 뿐이다. 해결책은 잘못을 사실로 만듦으로써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관대하게 포아넘기고 보편적 영감에게 에고가 즐거워할 맞비난이나 판단 같은 온갖 공상에서 우리를 막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연인이나 그 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판단할 때 당신이 반응하는 모든 판단은 곧 당신 자신의 판단, 상대의 적의에 찬 고발을 통해 당신에게 되비춰지는 판단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라. 상대의 에고가 빚어낸 잘못을 관대히 보아 넘길 수 있다면 당신은 진실로 당신 자신의 무의식적인 죄의식을 용서하고 치유하게 된다. 다른 이의 판단을 그저 사랑에 대한 요청일 뿐이라고 바르게 바라볼 때 당신은 그들의 죄의식은 물론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의식까지도 치유하는 것이다. 만일 단 한순간이라도 에고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면 다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때가 바로 소중한 지금 순간에 힘이 요청되는 때이다. 지금 순간은 분노나 실망을 느끼는 순간에도 의식적으로 평화와 명료함을 구하라고 요구한다. 이 소중한 순간 속에서 과거의 모든 감정, 생각,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청하고 상대방을 볼 때도 그의 과거 모습과 연관지어 보지 않기를 바라라. 상대를 잘못됨이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보라. 그러고 나서 평화와 사랑, 그리고 서로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데에 마음을 모으라. 이 순간 속에서 판단 없이 상대를 바라볼 때 당신 역시 켜켜이 쌓여있는 판단들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이 순간 당신의 선물은 당신과 상대방을 모두 영원토록 자유롭게 할 것이다. 상대방의 풀려남은 곧 당신의 풀려남이다. 커다란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관계는 용서라는 숨은 목적을 달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 교실과도 같아서 이 교실에서 해야 할 공부를 다 마치고 마침내 졸업할 때까지 매일매일 과제가 주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한눈 파는 일 없이 성실해야 하며 특히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공격을 하거나 공격받고 싶은 유혹의 순간에도 늘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된다.
그런 일은 상대의 허물을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선택할 기회를 준다. 공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할 기회로 볼 수 있을 때 진실로 행복과 해방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비약적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상대의 에고 반응을 관대히 보아 넘긴다는 뜻이다. 그리고 망상적 자아의 불투명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키운다는 뜻이다. 이것은 주어진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해석할 책임의 주체로서 통합된 자아가 아니라 에고를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망상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격을 받는 것은 공격을 하는 것과 똑같이 큰 잘못이다. 에고를 원상태로 되돌리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비약적 용서는 해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용서를 연습할 완벽한 기회이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한편으로 좌절에 부딪히기도 할 것이다. 상대의 에고가 저지른 잘못을 관대하게 보아 넘기는 식으로 용서를 하긴 하지만 용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런 연습이 단지 용서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기계적인 과정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영감과 함께 내린 결정으로 평화는 즉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상대의 명백한 공격에도 비약적 용서를 실천하고 그 결과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으나 나중에 화나 상처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전에 용서한 것이 소용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용서는 전에도 소용이 있었고 앞으로도 늘 소용이 있다. 화나 상처가 안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것을 보편적 영감에게 맡기는 것뿐이다. 잘못을 관대히 보아 넘기려는 우리의 의식적인 지향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그저 실제로 될 때까지 그런 척 해야만 하는 때도 있다. 당신이 행하는 비약적 용서는 늘 소용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지금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놀라운 보상은 당신이 이 과정을 신뢰하게 될 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